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고에 광고에 의한 광고를 위한 광고 수다고 광고. 에디터블입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떨려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김용탁 마스터님을 모시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랬구나. 받은 질문지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저희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제 그룹이 그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그룹이고 제가 해왔던 일이 계속 그렇지만 이런 좀 기술이 접목된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는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또 하나 이제 팀을 또 맡게 돼서 새로운 콘텐츠 자체를 먼저 제안하는 거. 아방가르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게 아직은 좀 컨피덴셜이라서 되게 많은 캠페인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캠페인이 혹시 있다면? 매 캠페인이 다 힘들긴 해요. 하는데 저는 그 미네워터를 굉장히 애착을 갖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저의 뭐랄까 커리어 하나의 변환점을 가져왔다고 할까? 굉장히 새로운 생태계잖아요, 말 그대로. 단순히 생수를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 생수는 이제 잘 팔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접목했다는 거죠. 아주 쉽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요즘 다른 이제 칸에서도 수상작도 쭉 보면은 어떻게 하면 기부를 쉽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저희 제일기획의 자랑은 아니지만 아마 그거에 물꼬를 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굉장히 높이고 인지도 자체를 높였고 판매량까지 올렸죠. 그런 관점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애착이 있어요. 힘들기도 했고. 성공을 못했던 캠페인이나 뭐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없으셨나요? 뭐 아주 참담하게 실패한 경우는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다 기본 이상은 했고 했는데 실패했다기보다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걸 더욱더 활용을 해서 계속 그걸 넓혀가야 되는데 단발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마스터님도 혹시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시면서 한번 의구심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사람이 자기 재능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재능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는 그걸 퍼포먼스를 계속 내야 돼요. 다른 게 책이 됐건 훌륭한 광고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쌓이는 거죠.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아티스트도 그렇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하면은 그게 더 또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 회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만들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러니까 저희 20대잖아요. 근데 20대로 돌아가신다면 그때 이제 우리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인데 뭘 하고 싶으실지 어떤 걸 만들어내고 싶으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 놓친 게 뭐가 있어요. 네, 너무 잘하시고 있고 그게 꼭 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미래 주인이 될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 세상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플랫폼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도 작게는 우리 인간, 크게 보면 전 세계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게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여쭤볼 건데요. 광고를 전공한 과는 잘 안 뽑는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오히려 추세가 요즘은 그렇다. 시대가 변해서 너무 다양한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광고 홍보학과 출신을 오히려 기피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가끔씩 강의나 뭐 이러면서 오히려 광고 홍보학과가 더 못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뭐 생각이 갇혀 있다더라.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그거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보고 뽑지 과를 보고 뽑진 않잖아요. 사람 보고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살 갖고 그 사람이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면
전공에 불문하고 뽑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학창시절에 뭘 관심을 갖고 있어 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어떤 친구는 자기가 힙합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만화를 위해서 만화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는 하나의 장기이고 그 사람이 이루어온 하나의 업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하나 업적을 낸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 콘텐츠들이 하나의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책 한 권을 쓴 것도 그냥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심사를 하면서 했던 것,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했던 것, 그 다음에 뭐 세미나를 하면서 했던 것, 그 외 기타 제가 읽었던 내용,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융합이 돼갖고 이런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했고 뭘 좋아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감이 와요. 그걸로 판단을 점점 하는 편이죠. 또 하나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뭐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일 궁금한 거니까 사실 저희 어필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왜냐하면 어필할 게 없는데 어떻게 어필하겠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퍼포먼스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면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필할 게 없는데 어떻게 써봤자 어필이 되겠어요. 스토리를 만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뭔가 포트폴리오,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때 그 소켓이라고 여대생들이 만든 그 축공 있잖아요. 네. 그들이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생각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온라인에서 버추얼 펀딩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엔지니어를 하이어해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스토리인 거죠. 그거보다 더 그에 필적할 만한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갖다만 주면 어필이 돼요.